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원 부동산 경매 재테크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법원 경매 박사 류금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사기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집을 구하시는 분이시거나 집을 사시는 분, 파시는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로 4가지 혹은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계시지만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됐었을 때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이 버리시게 되는데요. 오늘의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우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실장님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되었었을 때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덧대어서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명의자와 거래를 하시는지 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진정한 명의자가 오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좋은 표현으로 쓰다 보니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게 서로 상반되어 있는 어떤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거 끊어준 적 없다. 나는 그런 거 발행해 준 적 없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같으신 경우에는 대리인이 뽑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닌 본인이 직접 뽑아서 출력한 것으로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전화 통화를 공인중개사님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 통화 녹음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때에 서로 시간과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이어 세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라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처음 설명 들었을 때, 계약서 썼을 때, 잔금 치를 때 이럴 때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어떻게 떼는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할 집이 어떤 권리 변경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요즘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판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가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인가요? 예, 둘이 합의했으면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가계약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 용어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어두실 때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책임과 범위와 이런 소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게 되면 임대인분이 계약금 받은 거 중에 일부 빼고 드릴게요. 뭐 하고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계약서를 쓰실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왜?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서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바가 있다면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하죠.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대부분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그러나 제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님이 신규 임차인한테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약사항에 써놓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기로 함.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행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살고 있다가 2년 더 살게요 해도 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책임의 소재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엔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 돈이. 한번 써보지도 못한 돈이 나가실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4, 5가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